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갈래복합 마지막 시간이네요. 수능 특강 갈래복합 마지막이고요. 이 황석영의 아오를 위하여라는 작품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핵심 정리로 가시면요. 예, 불의에 두려움에 맞서는 이 정의로운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정의를 향한 사랑, 이거를 이제 교훈으로 삼는 내용입니다. 배경 연대는요, 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 작품의 연대는 이제 50년대 전쟁 직후가 이제 공간적 배경으로, 시간적 배경으로 이제 나오고요. 공간적 배경은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입니다. 연대는 70년대고 작품 속의 배경은 50년대예요. 6.25 전쟁 직후입니다. 시점은 이제 1인칭 주인공 나가 주인공이고요. 성격은 이제 우의적인 성격이고요. 회상, 과거를 떠올리는 또 깨달음을 주는, 독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러한 성격이 강하고 또 사회 비판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아셨죠? 자, 갈래는 이제 현대 단편 소설이고 서간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과 이어서 서간체 소설이고요. 액자식 소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역시 액자식 구성을 배웠죠. 예, 성장 소설이 이제 새롭게 들어간 성장. 그렇죠? 성장이라는 거는 단계에 따라 성숙해 가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 그래서 권력에 대한 이제 굴복과 복종을 했었던 그 미숙 단계에서 이 권력에 대한 항거, 저항을 하면서 점차 성숙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성장 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설상 특징으로 보시면요. 이 주인공 나가 군대 간 동생에게 이제 초등학교 그 과거 시절 친구들과 부당한 권력에 맞선 그 경험담을 들려주는 형식입니다. 아셨죠? 또 나가 들려준 이야기는요. 어린 시절 그 초등학교에서의 사건들 갖다가 회상하는 장면들입니다. 아셨죠? 또 세 번째 사건의 의미는 학생끼리 이제 교우 관계를 초월해서 정치 권력이라든가 또 당시 시민들의 올바른 관계까지를 이야기하려는 그러한 그 확장된 내용입니다. 또 네 번째로 보시면 전쟁 이후 6.25입니다. 그 교실의 모습을 통해서 70년대 우리 사회 문제를 우의적으로, 그렇죠? 어떤 초등학교의 이야기를 이제 정치라든가 당시 시민들의 그 관계까지 포괄하는 거랬죠. 바로 그러한 것이 담겨져 있는 우의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건, 즉 어린 시절의 그 초등학교 시절이 이제 내부 이야기고요. 액자식 구성을 취한다고 했죠. 외부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입대한 동생에게 30살의 형이 19년 전의 이야기를 편지로 보내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액자식 구성이에요. 그리고 선명한 아주 뚜렷한 대립 구조와 갈등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런 문제 상황이 드러납니다. 그 해결 과정을 이 소설에서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주는 그러한 작품이다라는 거. 특히 대립 구조는 영례와 교생 선생님이 이제 대립하고요. 나와 아이들과 영례 일당들이 이제 대립을 합니다. 또 부당한 권력의 횡포, 또 이 몰락의 과정을 보면서 적극적인 그 참여, 저항의 용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적으로 굴종당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현실에 저항하는 그러한 그 용기를 부여하는 거죠. 편지는 자신의 내밀한 그 속마음을 잘 전달하는 것이 편지잖아요. 그래서 진정성 있게 받는 이에게 전하는 양식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요. 아셨죠? 네. 중심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1인칭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주로 전개되고요. 편지 양식으로 인해서 수신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읽는 독자들까지도 어때요? 친근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 형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가시면요. 초등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초등학교 교실. 아셨죠? 그래서 당대 70년대 사회 현실을 확장하고 또 우의적으로 제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요. 권력자가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하는 사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 이 사람들 위에 군림해가지고 민주주의가 억압되는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축소판이 된 것이죠. 사회 축소판. 아셨죠? 또 영래라는 아이는요. 집단주의적 사고로 무장합니다. 무장입니다. 무장한 이 불의한 횡포. 그렇죠? 네, 횡포를 일삼습니다. 억압과 구속, 그 다음에 그 힘으로 공포스럽게 아이들을 그 억압하는 그런 부당한 권력층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셨죠? 또 나라는 이제 주인공은 자신의 윤리적인 무관심을 반성합니다. 그래서 불의에 대한 저항의 중요성을 이제 깨닫는 인물로 등장하는 거죠.
역시 교생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또 교생 선생님은 어떠냐? 사람들에게 이제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쳐주고 저항의 가치에 대해서 깨우쳐줍니다. 그래서 이 선구자적인 어떤 지도자적인 존재입니다. 아셨죠? 또 영내 일당, 영내와 같은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몰락의 과정을 걷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패배한 거죠. 이제 불의가 정의 앞에서 패배되는 것이고요. 정의가 승리를 하게 되고 역사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의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럼 이제 내용 학습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아오에게 이제 유익하고 힘이 될 말을 보내기 위해서 자기의 그 초등학교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형이요. 아오에게. 자, 한번 보실까요? 뭔가 너에게 유익하고 힘이 될 만한 사연을 보내고 싶다. 뭐냐면 우리 편지글의 양식 중에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발신자와 수신자, 그다음에 사연이 바로 편지의 한 형식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사연이 되겠죠. 그래서 아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누굽니까? 수신자고 여기는 사연에 해당되니까요. 자, 네가 입대해서 우울한 고향 실정이나 우리 지난 잘잘못을 뭐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묵묵히 너를 전송한 형의 답답한 마음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이제 군대에 이제 갈 때 이제 전송할 때 배웅이라고 하거든요. 배웅을 갖다가 이제 묵묵히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답답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겠죠. 이해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지금쯤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문제를 확실히 해두고 장래, 미래를 굳게 믿기 위하여 확신을 갖기 위하여 내 연애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 연애 이야기라는 것은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교생 선생님에 대한 존경 어린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빌린다는 말이 바로 이제 우리 그 과거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는 겁니다. 과거 회상을. 너는 동생이죠? 19년 전에 내가 누구를 사랑한 적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아마 놀랄 거다. 내 11살 때가 아니냐. 그쵸? 초등학교죠. 에이, 이건 오히려 형의 달짝지근한, 이게 이제 약간 달콤한 맛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구라라는 얘는 이제 거짓말도 되지만 속된 이야기도 됩니다. 이게 속된 이야기를 읽게 되겠구나 하며 던져버리지 말고 끝까지 읽어달라라는 부탁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가 이제 동생의 반응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근하게 좀 읽어달라고 권유하는 장면이에요. 너 영등포 먼지 나는 공장 뒷길들이 생각나니? 이게 뭡니까? 함께 형과 아오가 형제가 동시에 과거의 기억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너도 그 학교를 다녔으니까 알겠지. 그렇죠? 어떤 공감 어린 그런 장소잖아요. 그렇죠? 아침마다 군복이나 물 빠진 작업복 상의를 걸친 아저씨들이 한쪽 손엔 반찬 국물에 얼룩이 뱄다. 그렇죠? 보자기를 들고 공장 다마레를 줄여 밀려가곤 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그 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어린 시절을 지금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아셨죠? 여기서부터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거고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두 번째로 가시면 이 독단적인 학급 운영이 지닌 문제점을 깨우쳐줍니다. 교생 선생님, 교생님이 중요한데요. 이 독단적으로 이제 영래라는 학생이 학급을 운영합니다. 그 문제점을 이제 지적하고 가르칩니다. 아셨죠? 보실까요? 자, 애들이 앞에 나가서 코끼리 맴돌기란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벌 받는 겁니다. 영래가 아이들을 통제하고 팽포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벌 받는 상황이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 한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치회를 위하여 자리를 피해 주었던 선생님이 눈을 휘둥그레 뜨면 놀랐죠. 그렇죠? 이제 선생님 없는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아이들끼리 지금 회의를 했는데 지금 벌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장면을 보고 이제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있는 거니? 아이들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이 입을 꼭 다물었다는 얘기는 이 아이들이 이제 할 말을 못 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독재 정권으로 이제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독재 정권의 어떤 그 비판 이런 걸 봉쇄한 거죠. 원천 차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언론을 통제한다던가, 그렇죠? 영래가 이제 자신만만하게 이제 영래만 말하는 겁니다. 벌을 주고 있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영래의 이 권력자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또 아이들에 대한 억압과 횡포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셨죠? 또 무슨 벌을 주니 그랬더니 자꾸 단체 행동에 빠지려고 한다. 그래서 애들 때문에 우리가 져버렸어요. 뭐 하면서 우리 반의 명예를 위해서 전부 놀이에 참가할 작정이었거든요. 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 그 의논을 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학생들끼리
합의를 했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와 방식을 따랐느냐라고 이제 되묻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랬더니 선생님의 이 한결같은 이 부드러운 질문에 영래가 어때요? 반대로 대들듯이 거칠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부드러운데 학생은 거칠게 했다. 서로 어떻습니까?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 그대로 보이죠. 예. 그래서 대조적인 그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하나만하다라는 말 하네요, 영래가. 그러면서 우리 반을 위해서는 누구나 참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때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려서 신속하게 일을 마무리를 하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겁니다. 그래서 집단 행동을 강요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해요. 당시 그 70년대에 어떻습니까? 그 사회적인 어떤 독재 정권을 갖다가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일심으로 마음 합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내가. 그렇지만 각자의 의견도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모두 맡기란 어려운 일입니다라고 이제 물론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각자의 의견도 묻지 않고, 그렇죠. 혼자만의 생각, 이게 독단이죠, 독단. 그렇죠? 그렇게 주장해서는 절대 무슨 일에서건 이길 수 없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다수, 즉 개인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존중해서 하나로 모아야 된다, 수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의 의견이. 그래서 급장, 자, 급장이라는 거는 이제 당시에 이제 반장이라는 의미고요. 영래가 이제 반장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중할수록 누구에게 불만이 없는가를 살펴야 된다. 그리고 불만이 자기가 저질렀다면 어떤 잘못인지 반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죠. 그러면서 마음을 모으겠다는 핑계, 이 구실로, 그렇죠? 이러한 어떤 명목으로 자기 잘못을 감추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예. 자,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독단적인 학급 운영 방식을 굉장히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깨우쳐 주는 거고요. 또 당시 사회에서 이제 70년대 독재 정권을 갖다가 비판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선생님이 말하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열성적이고 굉장히 신중하면서 사려 깊은 교생 선생님의 성격이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성격을 끌어냈다라는 건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이런 걸 간접 제시라고 합니다. 간접 제시는 뭐라고요? 장면 제시라 또는 극적 제시와도 같은 그런 용어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제 세 번째 내용 가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에 가시면 영래, 종하, 은수. 얘네들이 바로 영래 일당들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횡포에 용기를 내서 맞서는 그 주인공과 아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셨죠? 자, 보실까요? 그러나 자치회 때의 일로 이제 어떻습니까? 영래 일당들이 어떻습니까? 이 권력자들이죠. 그렇죠? 선생님을 점점 미워하게 됐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네와는 별로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소녀라고 이제 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교생선생님이니까 이제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애들은 이제 이 병아리 선생님이라고 이제 별칭을 이제 불러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음탕한, 이제 음탕이라는 건 음란하고 방탕이라는 얘기예요. 음란 방탕, 즉 난잡한 욕지거리를 이제 짓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이 이제 교생선생님이죠. 돌아서서 칠판에 글씨 쓸 때 쑥덕거리면서 이상스러운 몸짓을 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모욕을 주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그래서 나는 이 공공연한 모독이라는 단어 나왔죠? 이 모독이라는 것은 모욕과 같은 단어예요. 아이들의 수치심이 점차로 깊이 만연됐다. 만연이라는 건 널리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되고 깊숙하게 확산됐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상태를 전혀 느끼지도 못했었다. 자, 이건 뭐냐면 교장 선생님에 대한 모독의 수치심을 강하게 느낀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는 어떤 그 모독에 대한 수치심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자, 어느 산수 시간이었어요. 뒷자리 아이로부터 4개까지 작게 이 종이 조각 있죠? 쪽지죠. 이 건네져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이 조각을 이제 돌려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이 조각의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반전하게 되는 매개체의 소재가 바로 종이 조각입니다. 아주 중요한 소재고요. 이 영래 일당에게 저항하는 계기가 되는 그러한 그 소재입니다. 자, 펴보고 나서 나는 더 이상, 자 보세요. 더 이상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어요.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이제 저항하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아셨죠? 종이 조각, 즉 선생님에 대한 그들의 그 영내 일당들이에요. 부정적인 태도가 구체화된 소재가 바로 뭐냐 그러면 종이 조각입니다. 아셨죠? 그걸 본 다음에 앞으로 돌릴 것이라고 써 있대요. 그러니까 임종화라는 학생이 이제 쓰여 있고 밑에다가 그의 교생에 관한 욕설도 썼고 또 변소에서도 간혹 볼 수 있는 추잡한 아주 지저분하고 추악한 그림 이런 게 이제 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 그리지 말아야 될 그런 조속한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나는 그림을 책갈피에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 저항하는 거죠. 이제 쪽지 돌리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나름대로 저항하고 반항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이 또 이제 시간이 끝나기를 애가다라, 애가단다는 초조하게 이제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는 별의별 무서운 공상에 시달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내 일당에게 당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 자, 여기에 맞는 한자 성어는 이제 전전긍긍입니다. 전전긍긍. 자, 나는 얻어 터진다. 머리가 깨어져 다 죽게 된다. 그이가 나를 얻고 간다. 몇 날, 몇 달을 끝없이 간다. 이거는요, 이제 현재 시제로 썼지만, 이 편지 전체적인 그 시제도 현재 시제지만요, 여기서는 이제 편지 형식의 현재 시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이제 공상하는 겁니다. 주인공 아이가 공상을 하면서 생생한 효과를 주기 위한 그러한 표현 방식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뒤에서 종아라는 아이가 대견한 짓이라도 했던 듯이, 그쵸? 의시되겠죠, 이제. 그쵸? 예, 권력자의 모습을 흉내내는 거잖아요. 얘들아, 응? 그 쪽지 어디까지 갔는지 이쪽으로 다시 돌려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는 벌떡 일어나서 겁내지 않으려 애쓰면서 말했어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굉장히. 그쵸? 공포 있지만 결국 결단을 내리는 그 마음을 실천하는 거네요. 내가 가졌다. 왜? 정말 너 이따위 장난하기만 하냐? 장난만 하냐? 하면서 반항을 하네요. 그랬더니 종아와 은수가 어이없다는 듯이 낄낄 웃어댑니다. 그렇죠. 이제 권력자 앞에서 하찮은 아이가 대드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 교생 선생님이 네 깔치니? 뭐 하는 거예요. 깔치라는 건 이제 은어입니다. 은어. 그래서 여자친구라든가 여자 애인 등을 이제 이야기하는 이 범죄자 집단이 쓰는 그런 은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학생들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범죄 집단에서 쓰는 은어예요. 아셨죠? 구경했으면 고맙다고 그럴 게지 이 새끼가 하면서 이 비속어가 나오죠. 너희들 사과 안 하면 그냥 안 놔둔다. 그에게로 가서 종이 조각을 내밀어 주었다. 사과해라. 너는 선생님을 욕보인 나쁜 놈이다. 라고 하면서 억압적인 체제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지금 하는 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비판하는 말하기. 그래, 병아리 선생님은 좋은 분이야. 응? 하고 석환이라는 아이가 이제 최초로 용기 있게 동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걸 네 손으로 찢어버려. 이 새끼가 맞아볼래? 하는지 이야기하는 거죠. 찢으려고 하니까 이제 욕을 하는 거죠. 종아가 내 멱살을 잡아 앞뒤로 막 흔들다가 바닥에 쓰러뜨렸다. 영래가 밟아버려 밟아 이렇게 외치듯 소리는 들렸다. 아이들이 이제 뒤로 한꺼번에 이제 몰려왔어. 이제는 뭐냐면 이제 단체 행동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너희들이 잘못이다. 영래 일당들이죠. 우리는 병아리 선생님을 좋아한다. 하면서 아이들이 동조를 합니다. 협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저항이 보이는 것이고요. 이제 비판이 이제는 아이들로 확대되고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훌륭한 사람이야. 그 기가 죽어 있던 장판석이마저 종아를 밀치면서 말했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바뀌었네요. 그렇죠? 예. 자, 애들 때리면 재미없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은수와 종화는 아직도 영래 행동을 이제 기다리며 시근거렸다. 시근거렸다는 것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 숨소리를 내는 겁니다. 또 아이들이 사방에서 한마디씩 했어요. 이제 아이들이 학급비를 자, 어떻게 합니까? 걷어다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죠? 마음대로 썼다. 그러니까 이제 학급비도 이제 공금이잖아요. 공금을 막 마음대로 썼으니까 공금을 막 유용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네요. 그렇죠? 요전에 동열이를 때린 것도 잘못했다. 폭력까지 썼잖아요. 폭력. 그렇죠? 예, 공금 횡령에 이어서 이 친구들의 폭력 이런 것도 이제 잘못했다고 하나하나 지금 비판하는 장면입니다. 한 번도 자치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죠? 독단적으로 이제 마음대로 일을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래 일당의 이 정의롭지 못한 이 불의에 대해서 아이들이 항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이
물 밀듯이 터져 나오는 거고요. 아셨죠? 예, 이런 숨은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예는 자기가 반 아이들에게 완전히 고립됐다. 그렇죠? 완전히 고립됐죠. 예,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 사면초가라고 하죠. 우리 한자로 사면초가 고립무원 뭐 이러한 한자 성어가 이제 떠오르는데요. 예. 얼굴이 샛노랗게 질렸어요. 이제 공포에 이제 질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항한 아이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겁에 질려 있는 영예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너희들 반장에다 이렇게 대들 거냐는 게 반장이란 말 나왔죠? 예, 영예가 반장이에요. 너는 반장 자격도 없다. 대들죠. 그만둬라. 나는 종화에게 종이 쪽지를 내밀었다. 그렇죠? 나는 종화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듯이 영예를 바라보자. 그 애는 의외로 나약해진 목소리로 중을 걸었다. 찢어 임마라고 합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아이들의 이 저항과 반항이 결국은 굴복당하는 그러한 권력자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아셨죠? 예.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사과. 아이들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태도가 아주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자, 자식들 하면서 이제 전세가 지금 뒤집혔네요. 그렇죠? 예, 사과 안 하면 몰매를 놓아서 쫓아내라. 이제 완전 역전됐어요. 그렇죠? 분위기가. 종아가 아주 비굴하게 들릴까 말까 할 음성으로 이제 말한 거예요.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사과를 받았죠. 이런 걸 볼 때 권위자의 모습이 권위자의 그 상징인 종아가 몰락하는 장면입니다. 동시에 영래도 몰락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는 모두가 그 애들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풀이 죽은 걸 보고 어리둥절해졌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는 권력자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단결 앞에서는 어떤 권력자도 무너지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협력과 단결만이 정말 그 독재자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권력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시민들의 뭡니까? 단결입니다. 단결. 그렇죠? 단합된 대동단결로 독재자를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걸 갖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작가는요. 나의 들끓던 이 수치감은 그때 꽉 몰려있던 오줌이 방광을 비집고 쏟아져 나올 때처럼 비유가 나온 거죠. 그렇죠? 외부로 터져 나갔고 가벼운 몸서리를 흠칫 느꼈던 것이었다. 그렇죠. 이제 그게 뭡니까? 불의하고 포괄적인 이 권력을 무너뜨리면서 그러한 저항 정신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겁니다. 굉장히 그 어떤 기쁨, 그렇죠? 정신적으로 어떤 고통을 이겨내서 통쾌한 그런 감정을 느끼는 나의 모습이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도 뭐 연결해서 공부할 수도 있는 그런 친숙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